대법관들 혹은 대법원의 판결 그러면 굉장히 큰 엄중성을 지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이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오 그러네 해서 거기다 토를 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심, 2심, 3심을 거쳐야 되는 그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대법관들과 지금 선거 무효 소송에 대바람에 만나는 이 천대엽 같은 이런 그 대법관들과의 그들이 내리는 그 판결과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에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일 180일 이내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대법관들에게 맡기자. 이래서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사람들을 속이기 쉽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판이 나는 이 선거무효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 번만 하면 되거든. 예? 그래서 두 번째 항소나 상소 올라가서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거 당신이 잘못 재판했어 라고 견제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무리하게 해서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방망이를 두들기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재판이다. 선거무효 소송에 우리들이 얘기를 하면 이번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천하람이라는 자가 그 천둥벌거성이가 토론을 하자고 그러는 것도 제가 듣기에는 대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이냐 이런 프레임에 잡아넣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만약에 이제 된다면 그것과 다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 우리들에게 잘못된 위상, 잘못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게 1심, 2심 건너가지고 3심이 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와서 그것도 6개월에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가 2년 3개월, 2년 4개월 만에 한 것이다. 이러니 차라리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오랫동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냥 1심부터 하지 그랬냐. 1심부터 하고 그 잘못 내리면 2심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다음에 또 안 되면 3심 그러면 재판 기록을 전부 다 살펴보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1, 2, 3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된 것 때문에 속이 상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도태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이런 판결문 갖고 야 대법원의 판결을 네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1, 2, 30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는 그런 아주 사각에 들어있는 선거 무효 소송에 나온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천대엽은 당초에 천장에 일장의 투표용지를 골라놨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거 재검표를 하면 1표, 2표, 3표가 바뀌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1000표가 바뀌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회의를 하더니 우리 새벽에 다 졸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자, 한 자라도 보이면 한 자라도 식별할 수 있으면 거기에는 송도 2동 제6투표소 관리관에인 한 12어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한 글자라도 읽을 수 있으면 전부 다 유효 처리를 해서 700여 장을 유효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뀐 종이 수가 279표예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도 반장 선거했는데 279표가 바뀐다고 그러면 다시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이자들이 저질렀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 천장은요 1974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12시간이에요. 만약에 천장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6시간 동안 찍어야 됩니다. 6시간 동안은 계속 일장기 투표용지를 찍는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뭐고 다음에 투표라는 게 무슨 운동장 같은 줄 아세요? 다 알지만 요만한데요. 요만한 데에서 천장이 일장기 투표용지로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요? 6시간, 12시간 동안 아무도 못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 봤다, 찍지도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판사입니까? 대법관은 고사하고 이게 판사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거기서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찍은 사람 손 드세요.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얼마? 10억 드리겠다고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에 제가 전면 광고를 했어요. 거기에 1000명 중에 1명은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요즘에 뭐 10만 원만 준다고 해서 벌떡벌떡 일어날 텐데 15억 원을 준다는데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없었다는 얘기죠. 천장이. 천장이 거기 없었던 것이 투표할 때도 없었고 개표할 때도 없었던 것이 거기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그거를 그자들이 그렇게 감추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감춰지는지 보시죠.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그거를 뭐라고요? 참관인과 선거인이 항의를 안 했기 때문에 투표관리인은 그거를 알지 못해서 투표록에 기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투표록에 기재를 안 하기는 없으니까 안 하지. 있었으면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찍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6시간 동안 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고요. 롤을 370장, 제가 120석 하는데 한 몇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갑자기 337곳에, 37곳에 2차 가공업체, 그거는 10cm로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이를 만들 수 없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2차 가공업체라는 게 뭐냐면, 무림 한솔에서 나오는 이만한 롤을 갖다가 딱 10cm로 슉 하고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 종이가 막 피어납니까? 피어나지는 않지. 자기네들이 종이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10cm로 자르는 건데, 그래서 2개만 갖고 지금 있는 투표용지랑 비교를 해서 틀리면은 전부 다 가짜 용지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국에서 37개의 중소업체에서 이게 거기서 가져온 종이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0장씩 뽑았어요. 아니, 120석장 하는데 370이면 1억도 넘죠. 1억도 넘게 냈죠.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이 중간에 감정을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바뀌었냐? 이 자식이 우리들한테 먹은 3,000몇만 원보다 훨씬 많은 1억 원을 그 사람들한테 받았으니까 이거 좀 잘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진짜. 그런데 370장을 그럼 우리 변호사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입회해야죠. 예? 거기 가서 어디에 가서 며칠에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 보고 여기가 맞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종이를 337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분들도 막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어디서 가져왔는지, 북한에서 가져왔는지, 중국에서 가져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때 천대엽이 그랬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했어. 난 그 말 했을 때 제가 그걸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희를 믿어주시죠. 저희를 믿어주시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대 법대까지 나온 저 친구가 저렇게까지 나올 때는 그 양심 있게 이건 아니다라고 나중에 얘기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천만에 봤더니 그냥 그대로 이런 걸 그냥 내놓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그 마음속에 내가 저 자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이가 제일 어리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믿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저한테 얼마나 저 스스로 자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천대엽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됐고요. 지금 이제 그 허병기 교수님은 제 지역구 근처에 사십니다. 옆 지역구에 사시는데 지난 4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 이 노인 양반이 연세가 많으세요. 노인분께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찾아서 헤맸대요. 근데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박영아 교수를 통해서 석동현 변호사 부부입니다. 석동현 변호사한테 가서 한번 브리핑을 했답니다. 그래서 박영아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이제 봤고, 그 이후에 또 그래도 나름대로 막 쓰시고,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수학도 아니다. 산수다, 산수. 통계도 아니다, 그냥. 산수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막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저쪽, 그분의 저서가 이봉규 박사, 이봉규 TV에 나와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다시 연락을 들어가지고 반대로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이제 했는데, 그 책을 컴퓨터를 다룰 줄 아시겠지만 이거를 다 막대 그래프로 종이로 연필로 다 그리신 거예요. 그렇게 아주 역작입니다. 역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고를 다 가져오셨었는데 한 권으로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두 권으로 내시는데요. 그 이제 책이 나오고 다음에 김형철 공군 중장 그분도 책을 내셨었죠. 김미영 해서 해커의 지문 나왔었죠. 저도 지금 글을 하나 쓰고 있고 허병기 교수님 나오고 다음에 공병호 박사께서 10권을 목표로 지금 3권까지 내셨습니다. 네, 이런 거 말고도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병기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나온 것 로 데이터로도 박사 논문이 나올만 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좋은 박사 논문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모아서 제 사무실에다 이제 모아놓고 있는데 이런 책들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을 계속 깨우쳐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세들 지금 뭐 박사하려는 통계학이나 수학과 아니면 뭐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거 지금 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좋은 박사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책들은 그렇게 나오고요.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여기 또 도 변호사도 문재인의 뭐죠? 헌법 파괴자 문재인. 예, 그 책도 이제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읽어보면 그게 바로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혹은 교과서에 가르치지 못하는 글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보 관계를 총괄하는 그 수장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이 감사원의 감사위원은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서울대 법대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인데 여성분이에요. 그분이 그 동기들이 부정선거라고 막 얘기할 때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분이 지금 감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다음에 여러분 박주선 의원 기억하시죠? 박주선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후보였던 시절에 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내가 저쪽 민주당에서 건너왔지만 몇 개만 보더라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분명한 부정선거다.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이 선거의 과정을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또 이제 뭐 생각나는 몇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행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시민 뭐 조정하고 그러는 누구예요? 무슨 승규지? 강승규 수석의 아래에 있는 그 비서관이 이제 사람을 불러서 변호사들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뭐 진정성이 담겼다기보다는 그 강승규라는 자가 그래도 이번에 이제 총선에 나와야 될 텐데 자기가 이거 그것도 안 들어줬어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아마 사람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들어봤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주변에 제가 이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 동창입니다. 일찍이 고시가 돼서 동기지만 9년 선배예요. 9년 선배. 고시 9년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나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때는 굉장히 친한 친구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라고 해요. 또 친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 친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뭐 그분을 지금 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했지 않습니까? 그 기용한 순서나 직책으로 보면 뭐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런 건 그분의 부인께서 박영하 박사 학력고사 1등을 하고 26살 무려 26살 때 물리학 박사가 돼가지고 26살 때부터 교수가 된 분이에요. 26살 때 저는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분이 1000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똑같은 면이 나올 확률의 통계가 이번 부정선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2년 넘게 우리 변호사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지난 선거에서 사전 선거를 하다고 막 독려하고 다녔어요. 사전 선거야말로 부정선거의 그 늪인데 그걸 하라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제 면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2년 넘게 민경욱 의원의 민경욱 의원의 선거 부정선거 관련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를 맡았는데 지금까지 저는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 그래서 제가 그때는 참았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면전에서 그 박주선 의원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토론회 때도 얘기한 게 있으니까 부정선거가 있다. 다음에 2번에 걸쳐서 유세를 하면서 자기도 얘기를 했거든요. 부정선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관심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선순위에서 좀 뒤처지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 지금은 부정선거를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러면 누구를 부르실 것 같냐? 저는 석동현 변호사를 부를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를 부르면 석동현 변호사가 뭐라고 할 것 같냐? 없다고 할 것 같아요.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거 쓰고 이해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제가 몇 마디 제일 처음에 나눴을 때 이분은 전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100장에 한 장씩만 이쪽으로 가는 프로그램만 돌려도 2%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2.3% 차이로 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나를 완전히 미친놈 취급하는 얼굴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으시구나. 아니 그건 간단한 얘기인데도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 얘기인데도 저걸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면서 지위라는 것도 무섭지. 사실은 서면은 여기 다 쓰셨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마 대표 변호사의 역할 같은데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은 분명히 사전 선거를 하라고 독려를 했으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내 면전에서 2년 동안 법정 싸움 벌였는데 부정선거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일장기 투표용지, 배추잎 투표용지, 화살표 투표용지가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안타깝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